요즘 중국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복 투자, 과잉 투자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국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향후 10년간 집을 한 채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내 부동산 총액은 60조 달러로 미국의 3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위기로 중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발 악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를 통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미분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길 건너편에 또 짓고 있어요. 그게 중국의 부동산의 흐름이었거든요. 그게 지난 15년 가까이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여기 짓고 있는 이 동네에선 또 가끔 들어가서 살고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쪽에 또 지을 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계속 경제를 돌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한순간 그 흐름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이게 다 중복 투자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의 40년 고도 성장을 견인해온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건설 위주 성장 모델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내 경제적 모델은 망가졌으며 위험 신호 또한 온천지에 널렸다고 단언했는데요.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률이 낮은 교량과 공항을 떠안았으며 수백만 채의 아파트는 미분양된 상태, 투자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은 4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일궈왔습니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국의 이름을 올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중국은 아주 독특하게 GDP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중국 경제가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뤄지면서 경제 효과는 미미하고 막대한 부채만 쌓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절벽과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전망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중국의 성장 속도는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을 차단당하거나 생산 거점 기지 역할을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또 차단되고, 중국에서 뭔가 어렵사리 개발한 산업표준이라든가 특허가 전 세계 산업표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차단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 조금씩 이탈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달러의 위상에 도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모가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은 기반시설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중앙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 윈난성 원산시는 대규모 코로나19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을 지금 수준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이상의 중국의 잃어버린 10년 이상의 경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